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성하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국권 피탈 과정에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일제의 침략과 국권 피탈 과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제가 침략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러일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 우리 한반도는 정말 많은 나라가 탐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위치가 너무 좋죠. 대륙과 해양을 좀 연결해주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부터 뭐 청나라는 계속 우리를 약간의 속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청나라 물리친 거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일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미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청나라는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누가 남아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었던 북쪽의 러시아가 되겠죠. 자, 이러한 러시아 세력을 이제 무찌르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관련된 권리를 다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 러일 전쟁을 벌이게 되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을 또 도와주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영국이 되겠는데요. 일본은 미국과 영국과 그다음에 이런 뭐 미략을 맺는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동맹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반도에 대한 그런 지배권을 좀 더 공고히 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 우리는 정말 그 억울한 조약, 바로 을사늑약이라는 걸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권리들을 빼앗기며 결국 우리는 국권 피탈에 이르렀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러일 전쟁의 배경 나오죠? 일본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리고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줄었죠. 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니까요. 삼국 간섭을 일으켰던 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그리고 이 동아시아에서 일본 세력이 커지는 게 싫었기 때문에 친구였던 프랑스, 독일을 데리고 와서 삼국 간섭 일으키게 됐던 것이죠. 결국 그에 굴복하면서 랴오둥반도는 다시 돌려주게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관 파천 이후에 러시아의 발언권이 너무나 커졌더라. 칠러 세력이 득세했던 거죠. 그러니 빨리 러시아를 제거해야 한반도에서 좀 더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럼 이 당시 배경이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자, 영국의 요청 때문에 러시아는 청나라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파견하는데 철수하지 않고 이제 계속 거기다 주둔을 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쟤네 왜 그래? 그러면서 좀 이렇게 주변 열강들도 쟤네 좀 러시아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영국이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예요. 좀 재밌죠? 이렇게 뭔가 같은 상황이 있을 때는 서로 협력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또 싫으면 이렇게 대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를 이용하기도 했다가 러시아가 세력이 커지려고 하니까 이제 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일본 세력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동맹을 비밀리에 맺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결국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이 러시아군을 기습하게 됐고 이렇게 러시아가 생각외로 약하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생각외로 일본이 또 강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일본의 영향력이 점차 커졌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맺었던 이 러일 전쟁과 관련해서 어떠한 조약이 있는가? 첫 번째가 바로 한일 의정서가 되겠는데요. 일본이 대한제국 내 군사적인 요충지를 자기네들 멋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독도 문제와 결부가 되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제1차 한일 협약이 맺어집니다. 이때 이제 일본이 이렇게 고문들을 추천을 해서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요. 특히 메가타라는 인물에 의해서 화폐 정리 사업이 이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스라 테프트 밀, 가스라 일본 사람이죠. 테프트 미국 사람입니다. 이들이 만나서 일본의 한국 지배 인정 대신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해 달라라는 것이었죠. 결국 다 각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밀약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2차 영일 동맹까지도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인도 지배를 하는 것을 오케이, 우리는 한국 지배할게. 일본의 이런 입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러일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러시아가 간섭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승인받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영국, 그다음 미국, 그다음 러시아의 그러한 권한들을 다 이제 인정받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맺었던 조약이 바로 을사늑약이 되는 거죠.
자, 이 일산흑약은 이제 제1차 한일협약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이때 무엇을 박탈당했는지는 정말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외교권 박탈당합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다른 친구들을 사귈 수 없는 거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외교적으로 요청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국제적으로 고립을 시켜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통감부라는 걸 설치해서 우리를 간접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정미 7조약이 맺어지는데 이건 왜 맺어지게 되는 것이냐면 을사늑약 부당하잖아요. 부당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벌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결국 우리 고종은요. 헤이그에다가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걸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새롭게 맺은 조약이 바로 정미 7조약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맺었으니까 한일 신협약이라고 부르겠죠. 이 한일 시변회역을 통해서 좀 더 우리를 쪼기 위해 차관 정치, 각 부의 장관 말고 차관은 무조건 일본인으로 임명하라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군대까지도 강제로 해산하게 만들었죠. 결국 이 해산된 군인들이 정민연도 의병에 많이 가담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한일 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되면서 이렇게 대한제국의 국권은 소멸돼 버리고 말았더라라는 거.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 우리가 사법권, 경찰권 이런 것들을 박탈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권 피탈의 과정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말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좀 더 간단하게 내용들 정리되어져 있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어떤 순서로 우리가 어떤 권리를 피탈당했는지만 먼저 볼게요. 을사늑약계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하죠. 그 다음 이후에 군대를 해산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법권, 경찰권, 그 다음에 한국 병합조약을 통해서 국권을 이제 피탈당하게 되었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워주시면 되냐면 왜군이 쳐들어와서 사경을 헤매다가 국권을 빼앗겼구나. 요 순서로 해서 어떤 권리가 순서대로 빼앗겼는지 정도는 좀 파악해 두시길 바랄게요. 이 문서를 보여주면서 을사늑약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본다던가 혹은 이 을사늑약에 대한 반대투쟁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보면 정확한 문서 명칭 나와져 있지 않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날이를 한 사람은 외부 대신이었던 박재순이고 고종의 위임도 안 받았는데 결국에 고종 황제 비준도 거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약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국제법상으로 무효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황당한 그런 조약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에 대해서 반발했겠죠. 반발한 내용 같이 한번 볼까요? 요거 잘 나오죠? 장지연이 썼던 시 일야 방성대고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황성신문 이름부터가 황당해서 글 적는 느낌이잖아요. 너무 황당하다. 나는 오늘 지금 아주 목 놓아온다라고 글을 썼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을사늑약에 반발한 사람들 민영화, 홍만식, 조병세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자결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헤이그 특사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트리오 3명을 보내게 되는데 너네 외교권 박탈당했는데 이거 1907년에 어떻게 보내냐? 이걸 구실로 결국 고종 황제는 퇴위당했다라는 거. 좀 슬픈 현실입니다. 자, 그다음 미국에 헐버트 특사를 파견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의열 활동들도 일어나죠. 요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역시나 안중근이겠죠. 그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더라라는 것이고요. 만주 하얼빈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명동에서 이완용을 습격했는데 아쉽게도 사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철과 오기호는 을사 오적을 암살하겠다나 오적 암살한다. 나철, 오기호, 오적 암살단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인환과 전명훈은 미국인이었던 그 재정 고문이 아니라 이제 당시 외교 고문으로 파견됐던 스티븐스를 이제 사살을 하게 됩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같은 날 한날 한시에 이제 총을 쏴서 죽이게 됐는데 아쉽게도 한 총이 불발이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죠. 이 사람 결국 죽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나중에 대한민 국민의 결성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서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을사늑약과 관련된 반발 너무나 잘 나오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필수 개념 독도와 간도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도와 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왜 우리 영토인지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독도 관리의 역사 하면은 기억해 두실 거 안용보 바로 우리 조선 숙종 때 일본에 가요. 그래서 여기 우리 영토임을 확인받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울릉도와 독도에 일본 어선들이 와가지고 우리 물고기 잡아가니까 직접 갔던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나중에 1900년 그래 대한제국 시기 때 우리 영토임을 한 번 더 확인했더라라는 거. 그래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켰고 그 밑에 독도를 관할하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땅이죠. 그죠? 당연한 거죠. 우리는 여건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독도 수비대 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연합국 자료에도 우리의 영토임을 이제 확인받고 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왔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관련 문서로 이런 태정관 지령문 이거 일본에서 만든 건데도 우리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바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영토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일본은 뭘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불법 편입 과정 두 가지. 첫 번째, 러일 전쟁 중에 한일의정서. 아까 러일 전쟁 관련해서 한일의정서라는 거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래서 일본이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군사적인 거 막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가져갔더라라는 거 이렇게 자기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마네연고시 제40호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토로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일의정서 체결하고 시마네연고시 제40호를 통해서 불법으로 자국의 영토에 편입하고 다케시마, 죽도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러일 전쟁 중에 주인이 없는 그런 땅을 독도를 자기네가 편입을 한 거고 2차 세계대전 전후에 한국이 지금 불법집을 하고 있는 거니까 빨리 너네가 잘못했다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다케시마의 날 이런 거 제정하고 자기네 교과서에도 계속 일본 영토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오래된 많은 역사적인 근거와 우리가 계속 지배를 해왔음을 이제 당연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훨씬 더 잘 보이고 일본 쪽이 더 멀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불법적인 영토 편입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고 있고 좀 더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져 있네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간도 기속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간도 우리가 위치부터 조금 확인해 보자면 여기 나와져 있죠. 그죠? 위쪽에 표시된 부분이 간도의 일부 지역이다. 대한제국의 영토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중국의 영토가 되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바로 역시나 이것도 일제 때문이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간도 협약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전에는 당연히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왔죠. 그죠? 자, 청이 만주일 때는 출입 금지 지역으로 정해 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청가의 영유권 분쟁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백두산 정계비가 되거든요. 이 백두산 정계비에 우리가 간도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 영토다 이런 것들을 적어 놓았는데, 문제는 거기에 글로 토문강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토문강이 대체 어디냐?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영유권 분쟁이 일어난 그런 지역이기도 하더라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왔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만주 일대를 출입 금지 지역으로 정하고 자기네들의 그런 영토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면 우리도 계속 여기를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좀 이런 것들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숙종 때 조선과 청의 대표가 백두산 정계비를 서로 이제 만들게 되었던 거죠. 국경을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토문강, 이 토문강이 두만강이냐 아니면은 그 숭화강의 지류인 그 강이냐 요것 때문에 이제 좀 약간 그 해석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토문강 해석의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청과 영유권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그래서 더 열심히 관리를 하려고 대한제국 시기에 간도 관리사로 이범윤도 파견을 하고요. 간도를 함경도 행정구역으로도 편입시키고 되게 많은 노력을 벌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 영토를 당연히 청은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을사늑약을 맺고 나서 외교권이 빼앗긴 다음에 일제와 청이 바로 간도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받게 되냐면 이제 청이 가지고 있었던 남만조 이제 그런 철도 부설권 그리고 이걸 이제 주고 무슨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이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을 해줬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본이 결국 자기네들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영토를 넘겨준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을사늑약 자체가 무효니까 이것도 당연히 무효가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중국의 영토로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게 너무나 아쉬운 점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일제에 의해서 결국에는 간도도 독도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분쟁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구나라는 거. 하지만 독도는 정말 우리 영토잖아. 우리가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현재도 잘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의 영토인지 여러분이 정말 명확하게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일의정서인데요. 한일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잘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황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한다?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상황에 따라 차지한다. 그래서 결국 어딜 차지해요? 독도요. 그래서 러일 전쟁 중에 맺었던 이 한일의정서가 독도를 강탈해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 마찬가지로 러일 전쟁 중에 맺어진 건데요. 점차 이제 자기네가 이길 것 같으니까 뭐 해요? 외교 고문,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재정 고문 이런 사람들 나와져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일본 제국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드린다. 그래서 메가타와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고문으로 드리게 되었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스티븐슨은 을사늑약 이후에 전명훈 장인환에 의해서 처단당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을사늑약 정말 중요하겠죠. 어떤 내용 나와져 있어요? 일본군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 바로 외교권이 박탈된다라는 내용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통감을 둔다, 즉 너희들을 간접적으로 정치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조약까지 맺어져요? 정미 7조약 맺어지는데요. 정미 7조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그 헤이그 특사 파견된 다음에 고종 강제 퇴위당하고 맺어진 조약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여기와 관련해서는 차관 정치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하는데 그게 바로 각 부의 차관이 되겠다. 그래서 차관 정치, 그리고 군대도 이 당시에 해산을 당하게 됐더라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면 민영환의 유서 나와져 있죠. 나라의 수치와 백성의 욕됨이 바로 여기에 있다. 어쩌고 저쩌고 등등 나와져 있고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결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에 반대하면서 자결을 했던 인물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요거 말고도 정말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신라 방성대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내용 나와져 있냐면 우리의 2천만 백성이 결국에 뭐가 됐어? 남의 노예가 되도록 했어요. 원통하고 너무 분해요. 그래서 우리 2천만 남의 노예가 된 동포요. 살았는가 죽었는가 요 단어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어느 신문? 황성신문, 신문까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간도협약 같은 경우에는 이 토문강 해석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정계비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나와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나중에는 철도 그 부설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란 내용이 여기 또 함께 나와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도협약을 일제가 맺을 수 있었던 상황은 바로 그 이전에 을사늑약이 체결됐기 때문인데 을사늑약 자체가 무효면 당연히 얘도 무효가 돼야 되는 게 맞더라라는 것까지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관련된 내용 개념 확인하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러일 전쟁이 임박하자 일본은 조선 내 군사기지를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를 맺어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의롭게 정하자라는 건데 결국에는 일본이 다 가져가겠다 이런 설명이죠. 그죠? 독도 강탈하는 배경이 됩니다. 제1차 한일협약으로 재정고문으로 보낸 사람 누구예요? 바로 메가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외교고문으로는 스티븐스가 임용이 됩니다. 자, 다음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장지연은 황성신문을 통해 나 너무 황당해. 오늘 나는 그래서 목 놓아 울어 신라 방성대국을 게재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안중근은 하얼빈에서 스티븐스를 저격합니까? 스티븐스는 미국에서 죽죠. 그죠? 샌프란시스코. 하얼빈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저격을 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7세기 후반 안용목이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인받죠. 조선 숙종 때가 되겠고요. 자, 대한제국은 1900년에 칙령을 반포하죠. 칙령 제41호 되겠습니다.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서 독도를 관할하게 하였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우리 독도를 가져가죠. 바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케시마가 되었더라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일본은 을사늑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죠. 청과 간도협약을 그렇게 해서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9번 19세기 후반 무엇에 대한 해석 문제를 둘러싸고 바로 토문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두만강이냐 아니면 숭화강의 지류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청나라와 영역 그런 영토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한제국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간도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요?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파견을 하죠.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간도 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간도가 빼앗겼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국권이 피탈되는 과정 살펴보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토까지 뺏기는 그래서 독도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간도와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독도와 간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좀 약간 비교하면서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각각의 관련된 사람 그리고 관련된 문서 무엇이 있는지까지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탈 과정은 정말 중요하죠. 각각의 과정에서 어떠한 권리를 빼앗겼는지도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여기서 줄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